네, 23학년도 합격 간담회 경기 중등 합격자입니다. 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진쌤만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1년 동안 느낀 거를 설명해 드리고 저의 환경적인 특성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을 어떻게 짜서 공부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진쌤이 주시는 강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나눠보고 앞에서 다루지 못했던 팁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은진쌤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저는 이렇게 쉬운 설명과 구조화, 딕션 이렇게 세 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강을 고민을 할 때 은진쌤 샘플 강의를 듣고 설명을 정말 쉽게 해주셔서 그 점이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요. 은진쌤은 이 특학의 모든 여러 가지 영역을 강론 기반으로 정확하고 또 쉽게 설명해 주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특학의 마스터키 같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행수 이 영역 다들 어려우시죠? 저도 되게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 은진쌤이랑 이렇게 1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제 강점이 돼서 아주 강점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진쌤이 많이 강조하시는 두 번째 구조화입니다. 구조화가 은진쌤께서 여러 강론에 혼재되어 있는 주제들을 정리를 해서 소개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11월까지 무한 반복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특별히 은진쌤은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셨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이 구조화를 가지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서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년까지는 그 세부 내용, 예를 들면 뭐 FA 질문법, 뭐 WH 질문법에 대해서는 뭔지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카테고리를 잘 못 찾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구조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딕션인데요.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 잘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강의를 배속 인강도 들었었는데 배속할 때도 좋았고 또 루즈하지 않고 텐션 있게 수업을 1년 동안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의 환경적 특성인데 저는 올해는 올인을 했고 또 이번이 3수째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재수 때 6개월 기간제를 했습니다. 근데 6개월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하는 게 맞나?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도 신경을 못 쓰고 또 제 공부도 잘 챙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올인을 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초수랑 재수 때 안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초수 때 코로나가 3월에 터졌어요. 그래서 3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사람들도 공부를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를 안 한 그런 한 두세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수 때는 또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일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법총론은 통문장으로 안 외울 거고 교육학도 내가 선택한 영역 4, 5개만 볼 거고 자바라도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운에 기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올인하면서 모든 영역, 모든 과목을 다 무조건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TO가 조금 당황스러웠잖아요.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올해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TO는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루하루 공부하는 거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 근처 스터디 카페를 이용했는데요. 그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고시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 근처 스터디 카페를 이용했을 때 장점이 일단은 밥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 항상 오빠가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그걸로 리프레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도 저는 초반에 한 두세 달 빼고는 한 달마다 다 옮겨 다녔거든요. 제가 청각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이런 슬리퍼 끄는 소리, 뭐 볼펜 똑딱이는 소리 이런 게 너무
심하게 들려서 그럴 때마다 스터디 카페를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공부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이 자료는 그 특구의 22학년도 합격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 자료 중에 일부예요. 그래서 이 쌤이 한 거를 보면은 네. 먼저 여기부터 볼까요? 이게 21년도 거를 분석해 놓으신 건데 100점 중에 교육학 20점 빼고 전공 80점 중에 그래서 특학이 여기로 하는 거고 특과정 총론이랑 특과정 강론 버리고 장뜨법 챙기고 그리고 특학 69점 중에는 기출이랑 주변에 나오는 거 챙기고 초면에 보는 거 빼고 이렇게만 해도 이 기출이 54, 특과정 총론이 4, 장뜨법 3 이러면 61점이거든요. 컷이 63.67이었어요. 여기다 교육학 못해도 한 13점, 14점 더하면은 컷은 그냥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분석을 처음 봤는데 임용이 엄청 막막했다가 내가 기출 완벽하게 하고 특과정 총론 장특법 안 버리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구나 라는 이런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도 똑같이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출이 정말 중요하고 법총론 버리지 말고 법총론을 버리면 이렇게 막 10점을 막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런 안 좋았던 그런 마인드를 고쳐 먹을 수 있던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에 대한 방향성과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교육학을 설명드리면 저는 3, 4월에만 강의를 듣고 그 다음은 다 인출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5월부터 인출할 때는 재작년에 합격한 선생님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행정을 이렇게 한 장, 여기에 반장이 더 있었어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짝스터디원이랑 계속해서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가서는 이제 모의고사 듣지는 않고 그 자료만 받아서 주 5회 동안 풀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전체 다 쓰고 그 나머지는 그냥 구성 요소만 키워드만 쓰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총론인데요. 법총론은 처음에는 법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총론 5개로 나눠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면 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은진쌤이 알려주신 대로 법을 2개로 나누고 총론을 2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교과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것도 다 1시간이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중요한 특학은 강의는 기본이론 강의랑 여기 이제 답인출이랑 압축 특강 듣고 기출 분석 듣고 7, 8월 강의 안 듣고 연도별 기출이랑 모의고사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는 이렇게 4월부터 7월까지는 2회. 7 말 8초에 이때 사설 모의고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한번 주 7회 인출을 해보자. 되긴 되더라고요. 약간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되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 3회 이걸 계속 늘려갔죠. 11월에는 마지막에는 하루에 전과목 돌릴 수 있게 하는 거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계획이 이게 제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루의 계획. 시각 기출 푸고 인강 듣고 교육학 과정하고 법교육 과정. 지금 계획을 이렇게 예쁘게 짜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대신 저는 이렇게 공부 시간을 적었어요. 그래서 11시에 내가 시각 기출 푼다. 그러면 이 시작 시간 적어놓고 다 풀었을 때 이 끝 시간 적고 그리고 인강 뭐 들을 때도 이렇게 시작 시간 적고 끝 시간 적고 저는 이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아예 만지기조차 싫어가지고 딴 거 할까봐 아예 가방에 집어 넣어놓고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습은 무조건 바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강 듣고 바로 복습. 그리고 복습. 이렇게 하는 게 다 그 망각곡선 아시죠? 그래서 빨리빨리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9, 10월 모의고사 들을 때도 여기서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자습실을 항상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임용 자습실에서 복습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루 되돌아보면서 느꼈던 것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적었어요. 이거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이때 강의를 안 들었는데 이때가 정말 제일 공부가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주시는 걸 듣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또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제가 틀린 게 기억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틀리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돌려봤는데요. 서브노트를 압축특강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그 합격 수기들을 보니까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린다고 다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만들기 싫다. 내가는 안 만들고 누군가의 자료를 써야겠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은진쌤이 이걸 해주신다길래 완전 땡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지만 기본서에 또 자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부족한 점들은 이렇게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고 이제 기출 강의를 들어서 기출에서 나왔던 문장들 이런 거 다 잘라서 붙여놓고 그리고 기출 그 책에 나와 있는 핵심 영역 뭐 정리 이런 것도 다 잘라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의고사 했을 때 제 5개념이 있었던 건데 은진쌤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붙여서 저만의 서브노트를 만들어 갔습니다. 네. 네.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저는 이거를 한 6개월 뭐 이렇게 계속 오래 봤기 때문에 저한테 눈에 너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든 단권화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문자 너무 좋아해서 은진쌤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랑 정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은진쌤이 뭐 두 문자 파티라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두 문자 페스티벌 정도? 그래서 많이 두 문자 했는데요. 뭐 학대 독서기 할 때도 마모 배색 캡 이렇게 외워가지고 마모되고 배색된 캡 모자 해가지고 마커 기능 이렇게 모니터 밝기 조절 배율 조절 이렇게 다 이렇게 따거나 수학 습장의 인지적 특성 이것도 기현시 주처해서 기현시 주차 처음이지 이렇게 외워버리고 수동일체어 이것도 팔걸이가 욕 안 척해서 욕을 안 한 척하고 팔걸이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 뭐 이렇게 외우고 손 조절 바퀴도 큰가 작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좀 어거지 같은데 그래도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구 만들기가 잘 안 되면 그냥 외웠어요. 명료도 검사도 그냥 따가지고 정따담백해서 정확하게 따라 말하는 단어의 백분율 이렇게 외우고 진짜 독화서 너무 외우고 싶었는데 안 외워져가지고 이것도 그냥 문장을 다 두 문자를 따버렸어요. 그래서 청시음 동시변자단 해서 이렇게도 외우고 별의 별개로 다 외웠습니다. 이것도 점자 외우는 건데요. 시작, 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 5, 6점이거든요. 영어 시작표. 네. 영어 시작표고 이게 영어 끝표. 이렇게 해서 이게 2, 5, 6점. 이렇게 빠직 표시로 이렇게 외우고 아무튼 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임용에서 어떻게 붙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하면서 임용 기간 중에 많이 했던 생각인데 그거를 잘 설명해주는 글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마스터리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을 꾸준히 거듭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말들이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라 꾸준히 진짜 하기 싫죠 공부 저도 진짜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냥 하면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꾸준함을 좀 유지할 수 있었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는 두 가지 뽑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스터디고 하나는 운동이었습니다. 스터디는 제가 3월, 4월부터 짝스터디원 한 명을 같이 하자 그래서 저희 총 마지막에 했던 루틴이 법총론을 오전 8시에 보고 교육학을 11시에 보고 특학 개념을 저녁 9시에 보는 이렇게 인출 스터디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만들어서 공부하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삶을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냥 이 시간엔 이거 하고 이 시간엔 이거 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인데요. 좀 마음이 잘 잡히지 않고 여러 생각에 힘이 드시다면 저 운동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라서 운동을 얘기를 해도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올해는 제가 운동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운동하고 나면 머리가 진짜 맑아지고 공부할 힘이 한 2, 3일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꼭 운동을 가서 했고 항상 런닝머신 이렇게 걸으면서 뛰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은 목표치인 25분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채워가다 보면 목표인 합격에 도달해 있을 거야.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혼자 막 격려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했던 시간이 제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 못 드린 팁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토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네. 제가 시험장에서 실수한 게 이 10번 문제거든요. 이 10번 문제에서 이거 쉬운 편의 문제잖아요. 네, 실수를 여기서 1번, 3번을 제가 최종적으로 틀렸거든요. 근데 정말 왜 실수를 하지 싶은 문제가 눈에 뭐가 씌이더라고요. A와 C의 시력 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A부터 C의 시력 차이를, 그래서 A, B, C의 순서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약간 이때 신이 났던 것 같아요. 9번까지 풀었는데 너무 잘 풀렸어요. 10번도 잘 풀려. 이게 막 신이 나다 보니까 처음에 1, 2, 3번 다 틀렸었거든요. 근데 검토를 하다가 어머 내가 2번을 틀렸네? 이러면서 또 한 번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제 1번, 3번에 대해 이게 완전 씌워버린 거죠. 틀린지 모르고 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게 소수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아는 문제는 꼭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용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 OX로 해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저의 1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는 것도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안 하고 자기 전에 동기부여 영상만 딱 보자. 이게 저의 약속이었고 또 커피, 야식 이런 것도 다 저한테 도움이 안 돼서 안 하고 뭐 스터디 카페 결정할 때도 이 스터디 카페가 내 임용 합격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된다. 그러면 등록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의 들을 때 강사님이랑 은진쌤이랑 상호작용을 많이 하시는 게 집중력 있고 또 알차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했던 거긴 한데 저는 모의고사만 직강으로 들어가지고 모의고사 들을 때 이렇게 끄덕끄덕도 하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때 인출 연습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은진쌤이 질문하시는 거에 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내가 잘 안 나오는 건 체크해놨다가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졸릴 때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1시간 막 비몽사몽 헤매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10분을 자라 이러고 어서 유튜브에서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도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알람을 안 맞춰도 진짜 눈 감고 일어났는데 10분이 지나 있고 이러더라고요. 졸릴 땐 차라리 잠깐 자는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강의는 파키라 쌤이랑 같이 은진 쌤이랑 했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내주시는 과제 성실히 하시고 그리고 피드백 반영해서 연습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성적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약간 1차를 초점을 둬서 2차는 제가 합격 수기를 은진쌤 카페에 곧 올릴 예정이라 거기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